우리 여 의원님 네. 이제 지난 1일 날 네, 법원에서 양평군 그 의원 제명 결정 가처분 신청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복귀하셨죠. 네, 10월 31일 날 10월 인용이 31일 날? 됐고요. 아, 일요일에 복귀하셨군요. 11월 1일부터 딱 두 달 만에 아, 두 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다시 이제 의회에 네. 들어오셨으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뭐 제명 기간이 두 달이었고 네. 고속도로 싸움은 4개월 넘게 그러셨죠.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장외투쟁이 더 맞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요. 네, 네. 오랜만에 돌아가니까 좀 사실은 낯설기도 했고 네. 흔적을 다 지웠던 거를 31일 날 부랴부랴 다시 다시 만들어 놓는 그런 네. 분주한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저 들었고요. 네. 또 낯설까봐 많은 동지들께서 함께 출근길을 동행을 해주셔가지고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이 났고 저희가 네. 기자회견도 좀 진행을 했고요. 네네네.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폭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인용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그 제명된 두 달 동안 네. 저는 오히려 네. 뭐 전투력도 강해졌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제명될 일은 없지 않겠나 해서 더 좀 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아, 그리고 저는 네. 그리고 그 두 달 동안 네. 제가 유튜버, 신인 유튜버, 초보 네. 유튜버가 됐는데요. 아까 구독자 10,000명 네. 돌파를. 여현정 TV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여현정 TV. 10,000명 그런 돌파가 쉽지 쾌거도. 않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10,000명 돌파하면 좀 탄력이 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지난주에도 우리 안진걸 TV, 임세은 식당 TV에 이승훈 변호사라고 나왔는데 그분도 이제 10,000명 돌파했더라고요. 강북을 박용진 지역구 출마 선언하니까 인기가 급증하는 거예요. 이제 아, 지금 화면에서 여현정 TV 네. 보시군요. 연정 TV.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오마이 TV 계정으로는 구독이 안 눌러져 있네요. 얼른 구독 눌러주세요. 그 세상에. 아, 저희 구독 누르겠습니다. 네, 구독 바로 눌러야 됩니다. 바로 구독 신청하겠습니다. 네, 저도 신청하고. 아무튼 개인 계정으로 들어와서도 누르세요, 피디님. 예, 네, 알겠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연정 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투쟁을 하다 보면 또 옥석이 가려지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생각지도 못했던 전사들이 아, 또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실 갈고 닦았던 실력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연정 군은 뭐 저도 계신지도 몰랐죠. 네, 양평에 4년 전에 민주당에 한번 냈다가 처음으로 네. 이번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국민의힘으로 갔고 네. 그자가 바뀌자마자 뭐 비리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노선을 트는데 주도했거나 아니면 협조했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 들었고 군의원 두 분이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들었어요. 네. 근데 여현정 군의원님이 정말 발군의 실력으로 열정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러니까 눈에 까시니까 말도 안 되는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제기했다고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소송이니까 법원에서 바로 복귀 결정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게 복귀하시고 이제 또 다시 막 또 네. 이런저런 또 막 그 과거에 이제 그 이 양평 이른바 양평 게이트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막 적극적으로 또 발굴도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공부도 하시고 막 네. 새롭게 또 이슈도 던져주시고 막 그러셨는데 자 이번에 한번 그런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또 우리 네. 독자들이나 그냥 이따 다음 이어질 기자회견이나 그리고 또 다른 또 많은 국민들 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리마인드 이걸 또 계속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네. 이걸 또 까먹기도 하고 워낙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묻히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럴게요. 네. 어쨌든 저희는 이번에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네.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129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토위 국감에서 약 90%는 저희가 제기했던 의혹들이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범인을 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라고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전에 공흥지구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자료들을
뭐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양평 IC가 또 드러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들이 계속 새로운 것 사실로 드러나면서 밝혀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공흥지구와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남한강 휴게소까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강 휴게소까지. 네. 장모의 아파트 네. 그리고 처가의 고속도로 네. 동문의 휴게소 이렇게 해서 양평의 3대 탄핵 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평의 3대 탄핵 비리. 네, 그래서 먼저 공흥지구 같은 경우는 네.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할 네. 아파트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시행자가 최은순 일가 회사인 ESIND라는 곳이었고요. 2016년까지 2년간 사업 기간을 소급 연장해주면서 사업을 완료시켜 줍니다. 그걸 소급해서 연장시키는 그런 거의 경우는 없었죠. 없죠. 예, 네,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없고 네. 소급 연장이라는 거는 뭐 셀프 연장이었는데요. 네. 군에서 알아서. 네.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고요. 뭐 과태료를 물거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이게 상식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절차 없이 소급 연장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개발이익이 매출 800억, 네. 수익이 100억으로 보고가 됐는데 네.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 개발 부담금 문제는 진짜 근데 정말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국민 혈세 18억이 날라가 버린 맞습니다. 겁니다. 네. 최초에 부과된 게 18억 가량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또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2014년에 완료되었어야 할 사업을 네. 2016년까지 소급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 중요한 사실이 2015년에 네. 2015년 3월에 이 공흥지구를 하수처리 구역으로 군에서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하수처리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던 2014년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20억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니까. 그것도 해준 거죠. 아, 20억 예, 비용 처리- 사실상 그냥 깎아준 거죠. 깎아준 거죠. 네. 네. 그러면 혈세가 한 38억 정도가 그러니까 예. 최소 38억 정도가 날라간 사건이니까 이건 네. 그 정치검찰 놈들이 완전히 봐주게 버린 건데 사실은 뭐 사문서 위조로만 하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유계양 공무집행 방해까지는 추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천남 핸드폰 압수액을 맞습니다. 정치검찰 녀석들이 3번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게 기각됐죠. 예, 그 윤석열 천남 핸드폰에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최은순하고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정섭 정치검사의 처남하고의 그 카톡이 공개된 것처럼 네. 그게 보면 별별 불법행위가 다 나오잖아요. 네. 골프장 예약 해줘라. 아유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쓰려고 하는 직원들 불법 전과 있는지 조회해달라 뭐 이거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사가 그러지다고 오셨는데 윤석열 천의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불법행위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람이 윤석열 선번호도 개입했거든요. 김건희 녹취로 나오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우리 오빠, 자기 친오빠 김진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김진우의 국정개입설도 계속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길을 쓰고 막은 거죠. 근데 위원장 군이 오늘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많이 안 알려졌어요. 하수처리 시설을 네, 네, 맞습니다. 공적으로 네.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해줬던 거 그것까지 제가 다시 부각시켜야 이번에 그러니까- 또 저희가 네. 또 쓴 그 토스 그렇죠. 오마이뉴스 토사- 단독 보도. 네. 토사를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 처리 구역 정리를 하자면요. 네. 개인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라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사업 시한을 불법 연장해주면서 저희가 이제 불법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네. 다뤘었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2015년 3월에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을 해준 것도 좀 특혜를 주기 위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감에서 나왔던 한준호 의원이 지적한 토사 유출 부분은 네. 25톤 트럭 1만 대, 그렇죠. 1만 대 분량의 토사를 이 퇴촌 인근으로 버렸다라고 예, 문서를 조작을 위조를 했죠. 조작을 네. 했죠. 근데 사실상은 토사를 어디에 버렸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퇴촌에 버리지 않은 건 확인이 그렇죠. 됐고요. 어디에 버렸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리 공흥지구 아파트 바로 뒤쪽에 있는 네.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네. 그 농지에 최근 공흥지구 이후에 네. 이전과 이후에 흙이 매립된 흙이 매립된, 예, 네. 흔적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버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도촌동 사업에도 관여가 돼 있었던 한잠봉이라는 사람인데요. 한잠봉. 잠봉. 아, 예. 근데 최은순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분이 또. 양평에서 알려지기로는 저희가 최근에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 네. 양평에서 알려지기로는 공흥리에 부동산을 그 한잠봉과 관계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네. 그 부동산에서 최은순 관련된 부동산 사업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잠봉 씨가? 네. 아. 그리고 최은순이 구속되기 전에 올 4월에 네. 올해 4월에 그 한잠봉 씨와 함께 그 부동산에 최은순이 세 번 나타났다. 그러니까 3번을 본 분이 계시다고 저에게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잠봉 그 씨와의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어떤 부동산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양평군에 있는 또 다른 네, 부동산? 부동산이 하나 더. 공인중개소 공인중개소. 네, 공인중개소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소. 여기 부동산 그 부동산 땅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네, 공인중개 사무실에 네, 3번 나타났단 말씀이구나. 네. 3번을 봤다. 그러니까 그 이상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계속 드나들었고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 한잠봉이라는 사람이고 이 한잠봉 씨의 땅에 토사가 버려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요. 있고. 네. 그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저희가 화면에 이제 그 그림까지 했는데 네. 그 네. 원래 농지가 완전히 땅으로 예. 토사 매립되는 접혀져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백안리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아주 사실상- 중요한 게 네. 백안리는 이제 양평은 완전히 투기 천국, 비리 천국이고 윤석열, 김건희 이 일가 이제 무덤이 될 걸 저는 보는데 이제 네. 공흥지구가 있고 네, 강산면 병산리가 있고 백안리가 왜 계속 나오냐? 거기는 최은순이 농사 짓겠다고 또 땅을 1,000평 넘게 사놓은 겁니다. 아, 네. 근데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건데 네. 검경이 봐준 거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다시 고발을 해놨는데 그 백안리에 도촌동 성남 도촌동 잔고 조작 그 유명한 350억에 4번의 잔고 조작을 해서 350억을 잔고 조작해서 그걸로 법원에도 제출하고 네. 땡 계약금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그래서 소송 사기 법원까지 속였던 속였죠. 자들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자기들이 계약금 외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최은수는 그때 뭐 많이 해봐야 뭐 1억 정도 드리고 지금 50억에서 100억 정도 부당이익을 얻은 거로 추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성남 도촌동 사업이요. 네, 네. 돈이 없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또 잔고를 했던 그 도촌동에 그때 연루단 회사의 임원이었던 자가 보니까 백안리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아 거기에 또 그래서 사실은 거리를 뻥튀기하고 양을 뻥튀기해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었는데 중대한 혈세 탕진 비리를 혈세를 횡령한 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도촌동 때 마지막에 최은순의 땅을 사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시세착을 남기시도록 네. 그 회사의 임원이 백안리에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토사를 거기다 부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가정이 가능한 거죠. 그 돈을 엄청 그 범죄에 연루된 토사 매립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불법 매립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미신고 매립, 불법 매립. 왜냐면 신고자 달랐고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완전히 비리 공동체거나 예. 아니면 그 땅도 최은순, 김건희의 차명 보유 땅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남의 땅을 그렇게 예, 남의 땅을 어떻게 엄청- 안 네, 엄청난 땅을 트럭 그 1만 대가 하기 어렵죠. 차가 엄청 왔다 갔다 했다는 데가 어떤 사람이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웃돈을 받고 해줬거나 비리 공동체로서 아니면 최소 김건희 최은순의 지금 뭐 공지구 밑에 백안리 그다음에 뭐 또 교평리 거기도 차명보 의혹 땅이 5필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평에만 확인된 것만 제가 35개 필지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모르는 땅이 또 있을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백안리 트럭 1만 대 분량의 공지구 산을 깎았거든요. 뭐 선산이니 조장면이 산이니 비탈이니 개발 안 된다, 수변지구가 개발 안 된다는 건 전부 다 공지구 개발로 다 그게 원인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산을 깎았을 얼마나 많은 토사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것을 1만 대를 부었다. 그럼 김건희 최은순 땅일 가능성 차명보유 의혹이 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도 그 공주 아파트 한번 가봤었는데, 네, 그 앞쪽으로 무슨 그 또 옥수수밭이 엄청나게 많고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백안리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흥지구 바로 뒤쪽에 네. 있는 뭐 백안리 네. 농지고요. 공흥역 백안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 개발 사업은 그렇고 또 두 번째가 서울 이제 양평 고속도로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죠. 네, 그 네. 유명한 서울 양평 네, 고속도로.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처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에서
요구되고 네. 시작된 시점은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이요. 네. 그러니까 15년 동안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네. 한 번도 종점 변경 없이 네. 지역에서 논의되고 합의되고 네. 결국은 2년간 예타 과정까지 통과해서 결정된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업을 갑자기 종점을 변경하겠다고 들고 나왔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 종점 인근에 1만 3천 평에 달하는 네. 대통령 일가의 땅이 있었던 거죠. 네.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노선이 정말로 국토부의 주장대로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타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계속 따져왔던 거고요. 네. 근데 국토부가 계속해서 내놓는 뭐 자료들이나 답변은 거짓되었거나 뭐 조작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교통량을 부풀리고 비식값을 높이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변경 노선의 우수성을 계속 강조해왔지만 변경 노선을 종점을 변경해 놓고 그것의 우수성을 증거하기 위해 깨맞추기 위해 깨맞추기 위해서, 모든 네. 조작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드러난 거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종점을 변경해야 할 이유는 네. 명분은 전혀 없다. 지금 국토부가 어떤 고시를 들고 와도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국토부가 본인들의 다른 치부들까지 다 드러내면서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양평 지역에서의 여론도 네. 사실상 처음에는 국토부나 양평군이 짬짬이가 돼서 변경 노선 밀어붙이기에 나섰지만 그 거짓말이 계속 들통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중요한 사실은 종점을 변경하지 않고도 네. 주민들의 민원을 모두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탄에 조금 수정된 노선이 이미 국토부에서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언제? 예타 보완안이라고요. 예타 보완안, 네. 중간 보고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바로 추진을 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저희가 싸움하는 네.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남한강 휴게소입니다. 네. 세 번째 비리는 세 번째가 이제 남한강 네. 휴게소죠. 남한강 휴게소는 이제 남양평 IC와 인접해 있는 IC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남양평 IC가 개통이 되고요. 남양평 IC 개통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휴게소 IC였기 때문에 휴게소를 만들어주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휴게소의 IC를 양방향으로 내면 그런 조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된 IC인데 남한강 IC는 남양평 IC는 휴게소 없이 IC가 먼저 생겨나는 전국에서 또 유일한 IC입니다. 그러니까 휴게소가 먼저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해서 지금 현재로는 85%의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네. 이제 15% 약 40억 원 가량인데요. 약 15%만 들이면 15년간 수익이 보장되도록 임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네. 이것도 208개 재정 휴게소 중에 유일합니다. 네. 그렇게 체결을 하는데 이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가 대통령 동문 업체인 위즈코프라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즈코프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기도 하지만 대선 당시에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는 윤석열과의 가장 가까운 친분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이 또 수상한 게 올해 7월에 이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사업권 공모가. 네. 그런데 6월 7일에 이 위즈코프라는 회사가 100억 가량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AI 관련 사업을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너무나 수상한 게 이 고속도로 사업의 내용을 미리 알지 않았으면 이 정보를 알지 않았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7월에 도로공사의 사업권 공모를 할 때 네. 그 공모 여러 가지 이 휴게소 이
남한강 휴게소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네. 이런 그게 핵심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을 맞습니다. 이용한 네네. 휴게소를 만들겠다 네네. 하겠다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이 업체가 한 달 전에 이미 AI 사업을 중심으로 한 회사 전환사채,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는 이제 주식을 바꿀 수 있는 네. 전환사채를 100억 원어치를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미 발행을 그러니까 했고요. 도로공사 공모에 맞춰서 자기네들 자금을 미리 만들기 위해서 조달해 놓은 거죠. 그 네. 자금 조달 목적이 AI 사업이었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연히 일치든 아니었든 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사업이나 이 내용들을 미리 알고 알지 않고서는 이런 목적으로 전환세를 발행하기가 쉽지 않을 예. 거란 그래서 내정 이미 특혜 내정을 알고 네. 100억 중에 이제 사업비로 40억을 납부했어야 됐거든요. 도공이 네. 130을 이미 냈고 나머지 15% 40억을 자금이 없었나 봐요. 네. 근데 내정은 됐으니까 믿고 전환산채를 100억을 발행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공사비 나머지 10% 공사비 50억 가까운 돈을 내고 나머지는 또 다른 휴게소 관련 다른 것에 투자금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전환사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회사의 지배구조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지배구조의 변동의 위험성까지도 감안하면서. 알면서도 네. 반드시 자기들이 따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네. 비교적 작은 회사인데 무려 100억이나 되는 전환사를 발행해서 도로공사에 납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은 사업권 따내면 부랴부랴 돈을 빌려 준비할 텐데 그렇죠. 뭐. 네. 사업권을 안 딸 수도 경쟁업체가 꽤 있었다는데 네. 그리고 그 사이에 7번인가 떨어진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네. 지금 이 회사가 근데 일부 지금 전국에 다른 그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몇 군데 하고 있긴 네, 하죠. 네, 네. 네. 근데 하고 이제 있긴 하고 네. 최근에는 7군데 말씀하신 대로 7군데에 그 사업권 입찰을 했지만 네. 예, 전부 다 부적격으로, 예, 네. 부적격으로 네. 네. 떨어졌다는 유찰된 게, 그런 게 회사고요. 있다군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남한강 휴게소에 대한 뭐 사업 내용을 정보를 미리 알았거나 네. 아니면 사업권을 약속받았거나 네. 그랬던 것으로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 전반적인 이 자금 조달 과정이나 이 사업 공모 그리고 네. 이런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한 그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208개 재정 휴게소 중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민자 합동 방식으로 운영권을 뭐 계약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휴게소 첨단 휴게소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도로공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첨단 휴게소의 내용이 뭐 AI 휴게소 내지는 네. 뭐 애견 동방 휴게소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업 목적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도로공사가 85% 이상의 그 쉽게 말하면 국민 세금을 거의 네. 투입해서 만든 휴게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완공 다 돼놓고 마지막 한 15%를 민간에 다시 사업 절차를 갑자기 공모를 해가지고 한 사례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 최초입니다. 이 사례밖에 없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뜬금없습니다. 도로공사의 이 말 그대로 휴게소 사업이라는 게 그 황금알을 낳는 엄청난 네. 그 특혜성 내지는 잘못 줬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만큼 또 도로공사나 이 수익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내용 중 하나인데도 네. 그런데 이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비리가 네. 말씀하신 대로 참 뜬금없게도 네. 공교롭게도 네. 양평군 병산리, 아. 공흥리, 네. 양평군 강상면 그리고 양평읍 일대 2km 반경을 두고 다 일어나는 거군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윤석열 처가 부동산을 끼고 다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